쓸모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할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 지난 3일 이태성 북한 외무성 부장이 미국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는 대형 선적 컨테이너가 위성에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협상이 결렬되면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따른 단계적 보상 제공이란 틀을 고수했습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협상이 점점 부진해지자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연말까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최근 중대한 실험을 했다며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 문제시 삼지 않았던 트럼프도 다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미국의 군사력을 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써야 한다면 쓸 것이라고 경고했고 7일에는 만일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모든 걸 잃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트럼프는 조선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며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후 김정은과 트럼프는 서로 로켓맨, 망령든 늑다리와 같은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미 간 줄다리기의 최대 고비는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25일 성탄절과 내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고도 내다보았습니다. 북한은 전략적인 도발을 준비하며 미국을 압박하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북한이 요구해온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해제 완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의안 초안의 내용은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해산물 섬유 수출 금지 해제. 두 번째, 북한 해외 근로자 본국 송환 해제. 세 번째, 남북 철도 사업 대북 제재 예외 인정. 네 번째, 동상 수출 금지 해제. 하지만 미 국무부는 즉각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의 상임 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과 함께 거부권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 등도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내놓은 대북 제재안 완화 안건은 통과되기 힘들어 보이며 북한이 정해놓은 시한까지 미국도 북한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자신들이 예고한 대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북한의 선물은 ICBM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이 2017년처럼 일본 상공1로 쏘아질 것이라는 조짐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북한이 성탄절에 ICBM을 발사하면 최대 압박 전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군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군사 옵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북한과 외교에 실패하면 2017년에 준비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언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7년에 실제 미국은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2017년에 17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한 차례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북한의 ICBM 개발이 완료되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북한 지휘부 제거작전과 북한의 핵시설 정밀 폭격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익계열 석가노지 자크자크는 당시 미국의 작전 계획을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연습 비지란토 에이스를 실시해 전투기 230대가 결집하고 미군은 공군과 해군, 해병대 등 군인 12,000명이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미 공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와 F-35A가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레이더에 전혀 감지되지 않는 F-22가 투입되어 김정은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언론에서는
미군은 2005년 극비 작전으로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나이트호크를 평양 상공에 침입시켜 김정일을 위협하며 공포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보복과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어 상당한 피해를 우려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미국을 겨냥한 ICBM을 발사하기 힘들 경우 방사포나 탄도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도권에 2,400만 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북한이 무력 행동을 감행하면 엄청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전쟁은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북한은 또다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